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의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객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객혈은 기관지 또는 폐포 내부에 혈관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출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객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객혈이 아니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객혈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드렸죠. 가래 없이 피만 살짝 보이는 선혈도 있지만 가래와 피가 같이 보이는 농혈 환자도 있는데, 농혈 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촉촉하게 보습만 잘해준다고 해서 객혈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 기억하시죠? 밑에 고여있는 가래를 줄여주고 기관지 내부를 청소하고 나서야 객혈이 차츰 진정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농혈 환자는 정성과 노력, 그리고 가래를 빼는 요령에 대한 테크닉적인 접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농혈 환자분들은 기존에 쌓여있는 가래가 숨구멍을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객혈이라는 증상뿐만 아니라 자려고 누우면 가래가 나옵니다. 또는 원래는 숨이 안 찼는데 최근에는 숨도 좀 찹니다. 또는 최근에는 열은 없었는데 감기 기운이 자주 있습니다.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여있던 가래를 잘 녹여서 배출하고 나면 호흡도 편해지고 객혈의 빈도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객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농혈 환자분들이 좀 다행스러운 점은 출혈이 일어나는 곳이 기관지의 혈관이 굵은 이 가운데 쪽보다는 아래쪽, 가래의 특성상 깊숙한 아래쪽 끝에서 많이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의 양 자체는 적은 편인데, 간혹 이렇게 가벼운 출혈이 아니라 대량 객혈이 일어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량 객혈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량 객혈이 일어나는 상황이 언제 생기냐면 지혈을 방해하는 약, 대표적으로는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은 들어봤을 약이고요. 아스피린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알려진 약이죠. 이 약은 진통이나 해열 작용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항혈전 작용, 즉 피떡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뇌경색을 예방하는, 중풍을 예방하는 약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팔팔한 나이인 20, 30대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주로 50대 이상의 나이에서 진단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나이가 되면 기관지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같이 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즉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동시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고는 이때 터질 수 있습니다. 100%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에게서 상당히 자주 관찰되는 체질적 특성을 본원에서는 건성기관지 체질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건성기관지 체질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몸이 좀 많이 마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른 체형, 건조한 피부, 약한 소화기, 추위에 민감, 섬세하고 좀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 땀이 적은 체질, 이런 특징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예전 어른들 말로는 배꼽이 좀 좁은 분들이에요. 입도 좀 짧고 뭘 먹더라도 소화와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고지혈증은 이상하게 진단받는 분들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칼로리 있는 당분들을 먹으면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합성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남는 에너지는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살이 찌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건성기관지 유형의 분들은 이런 과정이 원활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혈관에 남은 기름이 혈관에 떠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 진단을 또는 동맥경화 초기 이런 진단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 이런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 심장내과라고도 하는데 순환기 내과에서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이렇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기관지 확장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객혈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피떡이 빨리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대량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생기더라도 빨리 피떡이 만들어져서 혈전으로 인해서 그 출혈된 부위가 막혀져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먹었던 분들은 피떡이 안 생기니까 계속 피가 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처방을 받게 되는 와파린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런 약도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제는 심장질환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에서 받고,
기관지 확장증은 호흡기 내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서로 약을 주는 의사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 환자가 어떤 기왕력이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제가 객혈의 기왕력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기관지 확장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출혈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내시경 검사가 위내시경 검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이런 위내시경 검사인데,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나 비결혈 간상균 환자분들은 오히려 위내시경보다는 기관지 내시경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지로 직접 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의료진도 이분이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주의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큰 사고까지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화기 내시경, 위내시경을 수면이 아니라 비수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한 5, 6년 전쯤인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40살이 되면서 내시경을 처음으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저도 비수면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내시경 많이 검사를 해본 능숙한 분들은 그 팁을 부드럽게 삼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검사가 낯선 분들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목으로 타고 들어오게 되면 으악 하듯이 강력한 오바이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구역 반사라고 하는데, 일종의 먹을 음식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올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반사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온다는 느낌이니까요. 이 동작은 매우 강력히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구역 반사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생기면 그 압력이 유와 식도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상부 전체를 쥐어 짜게 됩니다. 뱉기 위해서. 이럴 때는 기관지도 같이 쥐어 짜는 효과를 내게 돼요. 으악 하는 순간.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기관지에 금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축막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압력이 가해지면 약해진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그 받는 즉시 받으면서도 빨간 피 위주의 객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즉시 객혈은 생기지 않더라도 검사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상하게 객혈의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의사분이 잘못 시행해서가 아니라 구역 반사라는 본능적인 생리 기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자기가 잦은 객혈이 있는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혈 간상균 환자분들은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자기가 그 내시경 팁을 능숙하게 삼켜낼 자신이 없다면 전문의랑 상의 후에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이랑 조금 다르지만,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구역 반사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에 요구되는 과정이 장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금식뿐만 아니라 장을 비우기 위해서 먹는 물약, 이를 이제 장정결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보통 사람은 뭐 장 비워내고 체중이 다시 금상 이제 회복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건성기관지, 몸이 이제 마르시고 소화력도 약한 분들은 이렇게 장을 한번 싹 비워내고 나면 체중이 훅 빠지면서 컨디션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때 빠진 체중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체중이 빠지면 탈수가 일어나면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뭐 내시경 검사 이후로 객혈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반응들도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면, 기관지 확장증 또는 이제 비결혈 간상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존에 원래 있던 가래를 뱉어낸 과정에서 출혈이 생긴다거나, 또는 그렇게 고여있는 동안 혈관이 손상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객혈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조금 덜 억울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언급드린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잘못해서 객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때 출혈의 양도 많아서 위험할 확률도 높고요. 이런 부분은 대신 미리 알고만 계신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